나쁜 남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연락 늦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마음 다치게 만드는 사람. 아마 이런 모습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나쁜 남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자가 끌리는 나쁜 남자는 무례하지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대신 조금은 잡히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나는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남자들을 봤어요. 너무 착해서 여자가 좋은 사람으로만 보는 남자. 반대로 너무 자기 멋대로라서 처음엔 호기심을 주지만 금방 실망시키는 남자. 그리고 적당한 거리와 끌림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오래가는 남자. 그 마지막 부류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좋은 나쁜 남자예요. 여자가 이런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해요. 쉽게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똑같은 패턴, 늘 같은 반응만 보이는 사람보다 가끔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요, 외모나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태도, 말투, 행동. 그 안에서 묻어나오는 매력이에요. 오늘은 여자가 끌리는 좋은 나쁜 남자 스타일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들으시면서 본인 성향에 맞는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생활 속에 녹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전혀 다른 매력의 남자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첫째, 여자는 주도적으로 이끄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주도적이라고 하니까 혹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먼저 제안하고 선택지를 좁혀주고 여자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주도적인 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54, 평생 회사에서 기획일을 했던 분인데 일처리 하나는 완벽했지만 연애에서는 늘 소극적이었어요. 소개팅 나가서 하는 말이 늘 똑같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드실래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결과요? 거의 매번 실패였습니다. 여자가 느끼기엔 이 사람이 날 이끌 생각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만나면요, 2가지만 제안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붙이세요. 그분이 그대로 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파스타집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고 근처 전시회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저 원래 우물쭈물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좋네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지금 2사람 3달째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주도적인 남자에게 끌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은 일, 집안일, 인간관계로 이미 하루에 수십 번씩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삽니다. 데이트마저 뭐 할까요? 로 시작하면 그게 피곤함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 한마디가 매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100% 내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해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주도성과 배려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거나 비싼 계획은 피하세요. 첫 만남의 해외여행 제안. 이건 매력이 아니라 경계심만 키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처음 만날 때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놨어요. 여기서 차 마시고 조금 걸어서 공원 쪽으로 가볼까요? 저녁 약속이라면 이번에 새로 생긴 한식당이 있는데 메뉴 구성이 좋아서 제가 예약했어요. 괜찮으세요? 비 오는 날이라면 차를 가져왔으니까 식사 끝나면 근처 전망 좋은 카페로 모셔다 드릴게요.
작게는 메뉴 선택부터, 크게는 데이트 코스, 주말 일정까지 결정을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이끄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성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연애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유 있는 밀당을 아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당은 상대방 애태우기, 상처 주기,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들이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은 숨 쉴 틈을 주는 방식이에요. 중년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겁니다.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빠짐없이 보내요. 정성은 좋은데 이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매력을 떨어뜨려요. 여유 있는 밀당을 잘하는 남자는 관심과 거리를 번갈아 보여줍니다. 첫 만남 끝난 날, 짧게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마무리. 그 다음 날,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날 얘기한 카페 찾아보니까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한 줄. 여자는 그 사이에 한 번쯤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하고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길게 얘기할 때는 경청하되 모든 말에 바로 맞장구 치지 않고 살짝 웃으면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더 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이 간격이 다음 만남의 기대를 키우는 겁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식사 후 바로 집에 데려다 주는 대신 근처 야경 좋은 곳에 잠시 들렀다가 마무리하기. 맛집을 여러 개 알아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다음 만남 때 하나씩 꺼내는 거죠. 말투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재밌었네요. 다음에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듯한 여운이 남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반대로 저는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해요. 매일 연락 안 하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자 입장에선 처음엔 나밖에 모르는 남자처럼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직 관계 초반이라면 이런 표현은 오히려 경계심을 키우게 됩니다. 여유 있는 밀당이 먹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금방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설렘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살짝 비워두면 그 빈자리가 궁금증이 되고 그 궁금증이 다시 매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중년 여성은 이미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다 보여주는 사람은 금방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살짝 거리를 둔 채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오는 남자. 이건 마치 소설 속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인물 같은 매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밀당을 관심 없음으로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관심은 표현하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하면 티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요. 또 하나, 상대방 호감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밀당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결국 여유 있는 밀당은 상대방이 당신을 떠올릴 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틈이 궁금증이 되고 그 궁금증이 매력으로 바뀝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셋째, 유머와 장난기가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난은 비아냥이나 놀림이 아닙니다. 가벼운 농담, 재치 있는 한마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툭 던지는 말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거죠. 중년 여성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요, 속으론 웃음과 설렘을 원합니다. 진지한 대화만 오가는 관계보다 가끔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오래갑니다. 제 지인 수진 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언니가 48살인데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느라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예요. 그러다 주말에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첫인상은 무난했대요. 깔끔한 셔츠,
단정한 말투, 예의도 바르고 한참 얘기하던 중 디저트를 하나 시키려고 언니가 메뉴판을 보고 있었대요. 본인 취향과 남자분 취향에 맞는 게 뭐일까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더니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메뉴 고르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건 처음 봤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메뉴 보는 표정이 너무 귀여우세요. 하면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언니는 순간 빵 터졌대요. 그 짧은 장난 하나로 긴장이 풀리고 그 후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여자가 유머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웃음은 사람 사이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처음 만난 사이라도 한번 크게 웃으면 마음이 훨씬 가까워집니다. 서로 경계하던 마음이 풀리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죠. 둘째, 재치 있는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도 집에 가는 길에 불쑥 떠올라서 혼자 웃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수진 언니 이야기에서도 남자분이 장난치며 표정이 귀여우세요 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며 내 표정이 귀여웠나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되면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유머는 나는 지금 여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긴장하고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 눈치 보느라 바쁘겠죠. 당연히 농담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상황을 즐길 줄 알고 그 여유가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웃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유머는 음식에 양념처럼 살짝 들어갈 때 맛이 사는 거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흘러갈 때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 한 번의 웃음이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농담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외모나 나이에 관한 건 아무리 친해도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비속어나 정치 종교 이야기를 섞은 농담은 웃기려다 괜히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머는 상황을 잘 봐가면서 써야 합니다.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기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공감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유머는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딱 맞는 순간에 가볍게 꺼내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진지함 속에 한 번씩 터지는 장난, 그게 여자의 마음을 중독시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스타일 가볼게요. 넷째, 경계선이 분명한 남자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건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한 만큼만 이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은근한 긴장감을 줍니다. 착한 남자들이 왜 좋은 사람에서만 끝나는지 아세요? 마음을 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단계인데 모든 걸 다 열어주고 시간과 감정과 관심을 한 번에 쏟아붓는 거죠. 여자는 그게 처음엔 고마울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이미 다 가진 느낌이 들어서 호기심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반대로 경계선이 있는 남자는 쉽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속 깊은 얘기나 사적인 영역은 시간이 쌓여야 조금씩 열어줘요. 제가 아는 오빠가 딱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모임에서도 여자들이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었는데 웃고 대화는 잘해도 자기 얘기는 깊게 안 꺼내요. 연락도 필요할 때만 깔끔하게. 무조건 답장 빨리 안 해요. 어느 날 그 오빠랑 친해진 한 여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좀 파헤치고 싶달까? 이게 포인트예요. 경계선이 있는 남자는 여자를 일부러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경계가 너무 두껍고 아무 정보도 안 주면 그건 그냥 무심한 사람으로 보여요. 밀당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는 남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토요일에는 좀 바빠요. 근데 일요일엔 좋은데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끝. 굳이 일요일 계획을 다 풀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사적인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직접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로 다 털어놓는 대신 그 얘기는 만나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밀어두면 그 자체가 다음 만남의 이유가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 선 안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만족감과 몰입도는 훨씬 커지거든요. 정리하면 경계선이 분명한 남자는 절대 불필요하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가치 있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여자에게는 무시 못할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자, 마지막 스타일입니다. 5째, 감정 표현에 솔직한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남자는 말 안 해도 다 알 줄 안다는 게 있죠. 근데 이건요, 연애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마음을 100% 알아맞히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표현이 더 필요합니다. 서로가 겪어온 시간이 길고 성격도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느껴주겠지 하는 건 거의 통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줄 아는 남자가 여자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표현이 집착이나 애원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못 살겠어. 왜 연락 안 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건 부담만 줍니다. 대신 담백하고 자신감 있는 톤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즐거웠다면 오늘 대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정도의 가벼운 한마디. 아침에 문득 생각났다면 오늘은 왠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날이네요. 이렇게 은근하게 건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50대 의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표현이 정말 깔끔했어요. 데이트 끝나고 헤어질 때 오늘은 덕분에 하루가 참 좋았네요. 이 한마디로 여자가 집에 가서 그 말을 계속 곱씹게 만들었죠. 왜 그럴까요? 그 표현 속에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하루가 좋았다는 사실만 전하고 그 이상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정 표현을 잘하는 남자는 여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면 괜히 불안해서 확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표현을 거의 안 하는 남자와 있으면 여자는 스스로 추측을 하게 되고 그 추측이 쓸데없는 불안을 키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감정 표현은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길게 늘어놓으면 그 안에 불필요한 해석이 들어가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 뒤에는 항상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보고 싶다라고 했으면 정말로 시간을 내서 보는 거 좋다라고 했다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직한 표현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보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가 여자 마음에는 진짜 나쁜 남자보다 훨씬 깊게 오래 남습니다. 자, 오늘은 여자가 끌리는 좋은 나쁜 남자 스타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도적으로 이끄는 남자. 둘째, 여유 있는 밀당을 아는 남자. 셋째, 유머와 장난기가 있는 남자. 넷째, 경계선이 분명한 남자.
5째, 감정 표현에 솔직한 남자. 이 5가지를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한두 가지만 조금씩 생활 속에 녹여도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흉내가 아니라 진짜 자기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어색함이 먼저 보이고 그건 금방 티가 납니다. 조금은 예측할 수 없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여자가 오래 끌리는 남자의 공통점입니다. 당장 내일 작은 부분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